변신 프란츠 카프카. 진아, 오늘 진짜 소름 돋는 상상 하나 하면서 시작해볼게. 너는 평소에 누구랑 싸우거나 학원 가기 싫을 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나 그냥 어디 쥐구멍에 숨어버리고 싶다. 혹은 내가 그냥 확 사라지거나 괴물로 변해버리면 우리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후회할까? 이런 상상 말이야. 오늘 소개할 소설의 주인공이 딱 그랬어. 이름은 그레고르 잠자.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깼는데 자기 몸이 거대하고 징그러운 바퀴벌레로 변해버린 거야. 영화 속 멋진 히어로나 초능력이 생긴 게 아니야. 그냥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리가 수십 개 달린 혐오스러운 벌레 그 자체가 된 거지. 지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으악, 내가 벌레라니 하면서 울부짖겠지? 근데 이 소설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주인공이 벌레로 변한 것보다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태도가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야. 도대체 이 집구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엄마가 지금부터 찬찬히 들려줄게. 주인공 그레고르는 사실 평범한 직장인이었어. 아니, 평범한 게 아니라 이 집안의 유일한 가장이었지. 아버지는 사업이 망해서 집에서 맨날 누워있고, 엄마는 천식이 있어서 캑캑거리고, 여동생은 아직 어려서 학교에 다녀. 그러니까 온 가족의 생활비며 집 대출금이며 여동생 학원비까지 전부 그레고르가 벌어야 했어. 그래서 바로 주인공 그레고르가 몸이 부서져라 출근해서 벌어왔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가 눈을 뜨니 거대한 벌레가 되어버렸어. 보통 사람이라면 내 인생 망했다 하면서 걱정해야 하는데 이 바보 같은 그레고르는 벌레 몸으로 침대에서 낑낑거리면서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뭔 줄 알아? 7시 기차 놓쳤네. 회사 지각하면 사장님한테 엄청 깨질 텐데 어떡하지? 아버지 어머니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동생 학원비도 준비해야 하는데. 진짜 K 직장인, 아니 K 가장의 모습이지. 자기가 괴물이 됐는데도 돈을 벌 걱정부터 하고 있었던 거야. 그레고르가 출근할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문 밖에서 가족들이 방문을 쿵쿵 두드렸어. 그레고르, 너 왜 출근 안 하니? 무슨 일 있어? 설상가상으로 회사 지배인까지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어. 그레고르 씨, 왜 출근 안 해? 자꾸 이러면 해고될 줄 알아? 결국 그레고르가 입으로 겨우 물꼬리를 돌려서 문을 열었어. 거대한 바퀴벌레가 문틈으로 스르륵 기어나오는 순간 거실은 초토화가 되었지. 회사 지배인은 기겁을 하면서 도망치고 엄마는 깨꼬닥 기절해버리고 아빠는 화를 내면서 지팡이와 신문을 휘두르며 그레고르를 다시 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어. 이때 그레고르는 다리를 다치면서 방 안에 갇히게 되지. 그레고르는 그렇게 방 안에 격리되었어. 처음 며칠 동안은 가족들도 슬퍼했어. 내 아들이 내 오빠가 벌레가 되었다고 생각해봐. 그레고르의 여동생 그레테는
오빠의 방에 음식을 넣어주기 시작했어. 그런데 신기한 건 벌레가 되었더니 신선한 우유나 음식이 냄새도 맡기 싫어지고 다 썩어가는 치즈나 상한 야채 같은 것들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야. 여동생은 오빠가 구석에서 쓰레기 같은 음식을 찹찹찹찹찹 하며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엄청난 혐오감을 느꼈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잔인한 현실이 찾아와. 그레고르는 벌레가 되어서 방 구석에 계속 누워있기만 하니까 이제 이 집에 돈을 벌어올 사람이 없어졌잖아. 결국 누워만 있던 아빠는 은행 경비원으로 취직하고 엄마는 바느질 부업을 했고 여동생 그레테는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 먹고 살기 위해 온 가족이 노력이란 걸 시작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 가족들 마음속엔 슬픔이 점점 사라지고 이런 생각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 저 징그러운 벌레 새끼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개고생을 해야 되지? 어느 날 그레고르가 너무 답답해서 방 밖으로 슬금슬금 기어 나왔어. 그걸 본 아빠가 눈이 뒤집히고 말았지. 식탁 위에 있던 사과를 집어들더니 자기의 아들 그레고르한테 던지기 시작했어. 사과 하나가 그레고르의 등에 정통으로 박혔어. 그레고르는 너무나 아프고 슬퍼서 피를 흘리며 자기 방으로 겨우 기어 들어갔고 그 사과는 그레고르의 등에 박힌 채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해. 아빠가 던진 사과 때문에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고 말았지. 이제 가족들은 그레고르를 가족으로 보지 않아. 그냥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더러운 짐승이자 민폐덩어리로 보는 거지. 방 청소도 안 해줘서 그레고르의 방에는 온갖 쓰레기와 먼지로 가득 차버렸어. 심지어 가족들은 돈을 더 벌겠다고 집에 하숙생을 들였어. 그것도 3명이나. 그런데 어느 날 그레테가 거실에서 바이올린을 켰어.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레고르가 음악을 듣고 싶어서 거실로 몸을 반쯤 내밀었어. 그런데 하숙생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했지. 으아, 이 집 구석 왜 이래? 더러워서 여기는 못 살겠다. 방값 못 내요! 하고 나가버렸어. 그레테는 폭발해버렸어. 가장 먼저 오빠를 챙겨줬던 여동생이었는데 그레테는 울부짖으면서 부모님한테 말했지. 엄마, 아빠, 더는 못 참겠어요. 저 괴물은 우리 오빠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오빠였으면 진작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집을 나갔을 거라고요. 저 괴물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당장 저걸 치워버려야 해요. 엄마는 이 대목이 정말 너무 슬펐어. 방구석에서 그레테의 말을 듣고 있는 그레고르의 마음이 어땠겠어. 차라리 한 대 얻어맞는 게 낫지. 이 한마디는 그레고르의 마음을 찢어놨을 거라고 생각해. 그레고르는 조용히 생각했어. 그래, 내가 없어져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겠구나. 그레고르는 가족들을 향한 사랑과 슬픔을 품은 채 그날 밤 깜깜한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게 돼. 다음날 아침 파출부 할머니가 빗자루로 그레고르의 딱딱하게 굳은 시체를 쓰레기통에 툭 던져버려.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통곡하면서 울었을까? 아니야.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려. 오랜만에 회사에 연차를 내고 셋이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기차 여행을 떠나지.
기차 안에서 엄마 아빠는 서로를 보면서 미소를 지어. 여보, 우리 이제 돈도 꽤 모았고 집도 더 작은 데로 이사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딸내미 예쁘게 잘 컸네. 조만간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만 가면 되겠어. 그레테가 기차 좌석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활짝 켜는 모습을 부모님이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소설은 끝이 나. 어때? 정말 소름 돋지 않아?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매운맛이야.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쓸모 있을 때만 대접받는다. 어때? 너무 냉정하지? 그레고르가 돈을 벌어올 때는 착한 아들, 멋진 오빠였지만 돈도 못 벌고 벌레가 되어버리자마자 짐승, 괴물, 쓰레기 취급을 받았잖아? 결국 진짜 징그럽고 무서운 괴물은 바퀴벌레로 변한 그레고르가 아니라 쓸모없어진 가족을 냉정하게 버린 가족들의 위선과 이기심이었지 않을까? 진아, 너는 어떤 쓸모로 인정받고 있어? 만약 그 쓸모를 잃어버려도 너를 끝까지 사랑해줄 사람이 곁에 있니? 없다고? 엄마가 있잖아. 아빠도 있고. 엄마와 아빠는 네가 어떤 모습이어서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라서 사랑해줄게. 약속할게. 진아,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어땠어? 재미있었다면 좀 더 긴 소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 정말 멋진 문장들이 가득 있으니까.